올해가 기상이 좀 안 좋아서 그게 문제. 어떻게 해도 이렇게 정말 좋은 베스트로 나오게끔은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뭐 온도가 오르락가락 예, 비도 그랬지 뭐 계속 태양광 적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명혁입니다. 밖에 날씨가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30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던 봄 날씨가 오늘은 10도까지 아침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이 시설이요, 완벽하게 스마트팜입니다. 1200평의 스마트팜인데요. 이 스마트팜을 운영하시는 분이 우리 충북농업 마이스터 대학의 시설채소반 대표로 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오이 농사를 했어요. 근데 오이가 기상 때문에 흰가루병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고설 도마도 재배로 바꿨거든요. 지금 와보니까 너무나 생육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기상도 마음대로 해야 되고, 습도도 마음대로 해야 되고, 온도도 마음대로 해야 되고, 바람도 마음대로 해야 되는 그런 농업 환경이 필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이렇게 첨단 이런 시설 재배를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점점 우리는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스마트팜을 경영하시는 김종시 대표님을 모시고 고설 도마도 재배 요령과 관리 요령, 스마트팜의 적정 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김종시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이게 1200평인데 네. 시설이 참 잘 돼 있어요. 너무 노화가 되긴 했는데 아, 저도 여기서 운영한 지가 벌써 한 7년 정도가 돼서 7년 됐어요? 예, 근데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시설이. 이제 최신 시설을 이제 계속 들어가는 거죠. 예, 조금씩 해 나가고 있긴 한데 거의 완벽한 스마트팜이라고 봐야 돼요. 거의 그 단계 왔죠. 그러니까 음. 보기에는 그렇지 않지만 구조상이라든지 그러니까. 시설상으로는 얼추 잘 되는 예.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 오이를 재배했던 걸로 아는데. 네, 맞습니다. 재작년까지는 오이를 재배했었는데 오이가 그게 몇 년 계속 일단 연작하면 그죠. 그 부분도 있고 가장 큰 건 일단 노동력이 노동력. 너무 많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요즘에 그 외국인 인건비가 노동자님은 너무 모질라서. 인건비 비용도 많이 올라갔고 그 일을 하는 외국인 친구들도 자꾸 이제 안 하려고 하고 하니까 저도 막상 또 힘들고 가는 곳마다 인건비 얘기를 해요. 네. 지금 몇 군데 들렸다 하는데 노동력 부족 때문에 어떤 분은 오이를 안 맺히게 하는 분도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지금 도마도 이게 고설 재배죠. 네네, 맞습니다. 이 고설 재배를 한 동기가 있어요? 뭐? 그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시설을 처음부터 이제 고설 재배로 오이 오이. 아니면 토마토를 하려고 시설을 해놨구나.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아. 갖춰서 시작을 했었고 아, 이제 그러다가 오이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오이의 그 인건비라든지 인력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나마 좀 덜 들어가는 방울토마토를 하게 됐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그리고 또 이제 연중 납품 계약을 하게 돼가지고 아, 네, 정식 거기에다가- 납품하는 데가 네네네, 있구나. 잘 그냥 됐네요. 1년에 나오는 모든 물건은 다 이제 납품을 하게 돼서 잘 됐네. 네. 작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나쁜 작황. 편은 아닌데 나쁜 편 아니죠. 올해가 기상이 좀 안 좋아서 그게 문제. 어떻게 해도 이렇게 정말 좋은 베스트로 나오게끔은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뭐 온도가 오르락가락 예, 비도 그랬지 뭐 계속 태양광. 적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지금 정식 언제 한 거예요? 정식은 이게 2월 마지막 주 정도에 그 했고요. 불은 안 뗐, 불 좀 뗐겠다. 난방은 3월 내내 3월까지. 했습니다. 예. 그럼 지금 이제 화방이 몇 화방까지? 지금 현재 수확하는 게? 지금 수확은 1, 2, 3화방 정도로 하고 있는 했고, 거고요. 최고 이제 달려 올린 게 있는 건 한 10화방 정도. 10방까지 이렇게 해서 예. 여기까지? 근데 아직 이제 한 좀 더 한 12에서 14 정도까지는. 예. 그러면 지금 방금 이걸 어디 납품하신다. 너 어떻게? 네네. 학교 일단 없이? 지금 현재 스테비아 스테비아 하는 가공 가공 공장으로. 공장으로. 근데 도마도 농사하고 오이 농사하고 해보시니까 네. 큰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은 일단 매출이 오이가 조수익 단계에서는 훨씬 더 높고요. 아, 도마도보다 예, 같은 도마토보다는. 면적 땅에서 예, 같은 면적 단위 면적 땅. 노동력이 많이 들어간. 예. 근데 대신 이제 쓰는 돈이 노동력이라든지 뭐 어. 비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오이고요. 그렇죠. 예. 일하는 시간도 더 장시간이고. 어. 따는 인력 외에는 사실 크게 크게 할 게 없죠. 들어가는 일이 이거 별로 뭐 없습니다. 껴주는 예, 거예요. 예. 지금은 몇 분이나 외국인 근로자가 몇 분이나 지금 이 그 청주시에서 잘 되어 있는 그 라오스 계절 근로자 네, 계절 그거를 근로자. 지금 제가 원래 있던 농장이랑 여기랑 연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어. 총 3명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잘 있던 농장.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네요. 네네. 그 요 지금 한참 따는 거죠 이제. 예. 따기 시작. 지금 한창 따고 있습니다. 여기서 1200평인데 하루에 따면 대략 얼마씩 나와요? 지금 몇 이제 킬로씩? 이제 최고치를 찍진 않았는데 아직 수확한 것만 치자면 오늘 대략 한 1톤 정도. 1톤. 네. 그러면 키로당
지금 4,000원. 일단은 그 가격적인 게 뭐 시중가보다 높다 낮다 이런 거를 좀 계산하기는 좀 어려운데 시중가보다 조금 더 낮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로 포장이라든지 노동력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가서 벌크 단위로 벌크 단위로 납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상자별도 안 싸도 네, 되고 안 참 써도 좋죠, 되고. 그죠? 그럼 오이하고 도마도하고 해봤으니까 뭐 네. 이거 지금 올해 일기작하면은 몇 톤 정도 딸 거라고 예상을 해요? 저는 일기작에는 지금 올 봄 일기작에는 예상은 한 20톤 정도. 20톤 정도. 아 상당히 많네. 그래서 20톤. 7월 말까지 하는 게 20톤 정도. 20톤. 그러면 7월 말까지 끝내고 따고 또 심어요? 8월, 가을에? 8월 중순에 가을 재배. 다시 들어가서 이제 내년 2월까지. 아 그때는 좀 거의 쉬는 날이 없이 계속 돌아가는데. 계속 들어가는데 그럼 계속 도마도만 하는 거고 네, 방울토마토. 도마도 이작 재배. 네, 그죠? 맞습니다. 후기작에는 좀 덜 나오죠? 네, 이렇게 아무래도 후기작에는 삼- 잘하면 한 3분의 12톤 12톤 정도까지. 정도. 예. 절반은 넘네. 같은 면적인데도. 32톤이라고 보고 네. 1200평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1200평 32톤이면 조수익이 얼마 되는 거예요? 지금 4천 잡으면. 그냥 작년 걸로만 계산해서 드리면 어. 대략 비슷하게 생산을 한다고 하고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예. 가격도 얼추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하면 한 1억 4천 정도. 1억 4천 정도. 경영비하고 하면 뭐 4, 5천만 원. 50%에서 40% 정도 수익률이 순이익이라고. 예. 그 정도 하고 있네요. 그래도 뭐 지금 다른 작물이 어려운 거에 비하면 네, 기상이변이면 그지 안정됐으니까. 안정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판매도 안정적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도마도가 주요 병해충 어때요? 하우스 안에서 지금? 일단은 기본적으로 온실가루이랑 온실가루, 진딧물은 없습니다. 이거 예, 잘 진딧물은 없는데 예, 온실가루가 온실가루이나 있지. 나방류, 나방류. 예, 아니면 응애류 응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관리를 좀 잘하면 응애류나 나방류는 좀 덜하긴 한데 깨끗해요. 예, 온실가루이는 아무리 해도 좀 돼. 잘 안 잡히는 그게 안 부분이 있는데 된다고 다들 얘기하죠. 예. 지금 여기도 있어요? 그래도 올해는 거의 그거 없어요. 없네. 거의 예, 없어요. 조금 아주 조금. 아. 그리고 작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그 토마토 플라워. 그거 예, 생겨요? 그 국가적 방제를 어.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저도 생겨요. 그걸로 방제를 했는데 생겼- 아직도 있긴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게 확산이 확 된다면서요? 빠르게. 예, 어느 순간 돼가지고 지금 관리를 열심히는 하고 있어서 아직 거의 확산될 정도로는 없는데. 다행이네. 예. 토마토, 뿔라방. 뿔라방. 네. 방제 요령 좀 알려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특별하게 저도 그거를 작년에 처음 받고 접해봤는데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지정했죠. 주는 약제, 약제가. 예, 두 가지 정도를 지정을 해가지고 해줘, 했는데 해줘. 그 두 가지로만으로도 얼마든지 잡히는 그거 것 지금 같긴 다 합니다. 근데. 도마도 농가 보급이 예, 됐죠? 다 보급이 됐습니다. 농림부에서 좀 심한 쪽은 친환경 쪽은 좀 상당히 손쓸 수 없을 어려워. 정도로 좀 심한 데도 많고 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7월달까지 이거 계속 따기만 하면 되는데 네. 이렇게 이제 더워지는 시점에서 도마도 농사에 대해서 뭐 주의할 점 뭐예요? 일단 고온기가 가면 갈수록 음. 이제 과라든지 이런 게 음. 작아지고 왜냐면 익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거든요. 그렇지. 달려서 45일에서 50일이면 과숙이 이제 숙기가 된다 그러면 여름이 되면 한 30일 만에도 숙기가 빨갛게 되니까 익어버려. 과가 크지 않았을 때 벌써 이제 숙기가 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환기도 잘해야 되고. 네네네. 그런 그리고 거. 고온기가 되면 일단 과가 무릅니다. 물르지. 네. 물도 많이 줘야 되고 하니까 무르는 거를 무르지 않게끔 하는 것도 이제 그럼 어떻게 환기도 저희 해야 같은 되고. 경우는 시설로 이제 차광이라든지 차광, 네, 차광, 환기. 환기 그리고 뭐 저희는 냉온수 라지에이터도 있는데 라지에이터로. 네, 라지에이터로도 좀 사용을 하고 해서 미세분 최대한 분 해주는 거예요? 살수를? 살수까지는 안 하고 아니고요. 그냥 냉수의 냉수와 바람. 바람만. 네. 바람으로 네. 좀 선선하게 해주는 거죠. 이거 좀 설명 좀 해줘봐요. 배지. 배지에 심은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심어도 지탱이 잘 되네요. 네. 그냥 심어서 그냥 이렇게 단단하게 돼 있네. 뿌리의 양이 좀 한정적이긴 한데 그거는 이제 어쨌든 그 작은 뿌리에도 적절하게 계속 주니까 네, 이제 관리가 될 수 있게 코코비트예요? 네, 맞습니다. 코코비트에도 뭐 순수 코코비트 거름 안 넣고 네네 따로 없고 봉급 뛴 것만 그리고 거기 양액만 계속 네 맞습니다. 돌리는 거죠. 처음부터 버퍼링해서 그러니까 양액을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넣어서 물을 채워준 다음에 심고 그 다음부터 계속 그 양액. 요게 공급 뛰는 게 있네 얼마나게. 네네네. 요 지금 기러기가 국내에는 엄청 잘 돼 있어가지고 네. 기럭지가 얼마예요 여기서까지? 이게 1m입니다. 1m에 세 포기. 1m의 대포기를 지금 네 제가 하고 포기 있는데 심었네. 보통은 세 포기로도 많이 하고요. 25cm 간격으로. 네네네. 이렇게 심네요. 근데 세 포기 심는 데도 있어요? 세 포기를 더 많이 심어요? 합니다. 근데- 왜냐면은 이것도 뿌리 양을 양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 좀 더 적게 심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근데 좀- 남들보다 기작이 좀 짧아서 짧아서 많이 1년에 심죠. 두 번을 나누니까. 오케이 네. 오케이. 아직까지 나온 것 중에는 이게 제일 토마토랑 파프리카 쪽은 코코비트로 코코비트가 제일 많이 하고 쓰는 있는 거죠. 거고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 많은 걸 배웠는데요. 아, 예. 도마도 농사가 제가 볼 때는 수 정도 될 것 같아요. 수.
네, 감사합니다. A 토플 저 스스로 평가할 때는 한 B가 안 될 것 같은데. 잘 됐고 오늘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요. 끝까지 농사 사셔가지고 네.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지금 김종시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저도 또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농촌의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 또 기상이변 문제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시는 흔적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요. 생산물인 고구마를 전량 가공공장과 계약을 맺어가지고 가장 완벽한 소비 형태를 취했다는 거. 이러면서 안전한 소득을 창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농업은 이렇게 본인이 노력해서 우리의 리스크를 이겨나가는 거, 그것이 가장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김종시 대표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한번 잘 보시고 여러분도 좋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